안녕하세요. 독쌤TV의 독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업로드를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심하게 앓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로.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아주 좋은 일들이었지만, 그래서 좀 정신이 없어서 유튜브 업로드를 좀 바로바로 못 해드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뭐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아니면 이제 학교를 못 가게 되거나 아니면 홈스쿨링, 홈오피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집에 있게 되니까 가족들끼리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좋은 거는 뭐 이제 대화도 많아지고 이제 평소에 엄마 아빠가 맞벌이라니까 평소에 이제 보내지 잘 이렇게 매일같이 저녁마다 함께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많아져서 참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또 그만큼 너무 붙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가끔 싸우는 일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건 좀 안 좋았고 근데 함부르크 상황을 좀 보자면은 함부르크에는 프라우엔하우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떤 데냐면 이제 가정폭력 당하는 여성들이 아니면 혼자나 아니면 자기 아이를 데리고 피신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없죠. 예, 비밀리에 이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들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남자분들도 그럴 수도 있죠. 맞고 사는 남자들도 있죠. 어쨌든 가정폭력 때문에 이제 피신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방이 없을 정도로 넘쳐나서 네, 그만큼 이제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 같은 게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빨리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빨리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런 짓을 한, 제가 이제 유튜브여가지고 욕을 못 하겠는데 지금, 쌍욕도 모자란 그런 분들은 아주 달게 처벌을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예, 확진자, 예, 이걸 독일어로 과연 뭐라고 할까요? 저도 집에서 홈오피스 하고 이러면서 자꾸 뭘 이렇게 주워 먹었더니, 예, 살이 많이 쪘습니다. 네, 고민이 많습니다, 요새. 확진자라는 말처럼 독일에는 코로나 킬로스라는 말이 생겼더라고요. 예. 지나간 새알을 뭐 반성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죠. 그냥 요새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걷는 편이거든요. 이제 밥 먹고 나가고 점심 먹고 나가고 뭐 예, 뭐 군것질하면 또 나가고 저녁에 아이스크림 퍼먹고 싶으면 또 나가고 요새 독일이 좀 더워졌어요.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독일에 왔는데 그때 날씨에 비하면 여름이 약간 좀 후덥지근해졌다고 해야 되나? 예. 약간 좀 한국 여름이랑 좀 점점 가까워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여름은 모르겠지만. 예.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독일어로 그럼 확진자를 뭐라고 할까요? 독일어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확진자라는 그런 단어는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만약에 뭐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단어가 딱 있다 이거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찾은 말은요. 내가 확진자라고 말하는 거 말고 제3자를 말하고 싶을 때는요. Die Person, die durch einen Corona-Test positiv getestet wurde.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 테스트를 했고 양성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앞에서는 do이시라는 전치사를 썼거든요. 근데 durch 대신에 auf라는 전치사를 쓴다면 die auf COVID-19 positiv getestete Person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독일에서도 코로나 셀프 진단 테스트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 특별히 뭐 어떤 진단서를 받아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슈퍼마켓이라든가 뭐 약국 아니면 드러거리 같은 데서 살 수가 있게 됐거든요. 좀 주의하실 거는요. 저 아는 분이 독일어를 잘 못하셨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걸 구매해야 될 일이 생겨서 집 근처 약국에서 사셨대요. 동네 약국인데 음, 보통 코로나 셀프 진단 테스트기 가격이 지금 3유로 한 59센트에서 3유로 99센트 사이면 뭐 안전하게 잘 이제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완성도가 그래도 한 6, 70% 되는 예, 믿을 만한 신뢰도가 그 정도 되는 걸 살 수 있는데요, 독일에서. 근데 그분이 거의 한 3배 정도 가격을 두고 샀다 그래요. 예. 코로나 셀프 진단 테스트기를 독일어로 말하면요. 코로나 슈넬 테스트, 코로나 셀프 테스트. 이거는 별다른 뭐 접수나 무슨 예약 없이 슈퍼마켓 아니면 약국, 드러거리 같은 데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진단 테스트기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테스트기를요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예, 다량으로 구매하면은 또 가격이 저렴해진다고 하네요. 네. "코로나 테스트를 검사했는데 코로나 테스트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어."라는 얘기는 독일어로 어떻게 하냐면요. Ich wurde durch einen Corona-Schnelltest positiv getestet. 지금부터는 한국어로 예문을 드리고요. 그 예문을 독일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부분은요. 저희 학생들이 주로 저랑 얘기하는 말. 수업 시간에 Ausländer Deutsch라고 해서 외국인 학생들끼리는 정말 이해를 다 해요. 근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나 시험관 입장에서는 심사관 입장에서는 좀 틀리는 말들, '아 요런 말들을 요렇게만 고쳐주면 참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문장들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가 있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아주 세밀하게 따져보면 좀 틀린 말들, 틀린 표현들, 엄지손가락이 위로 간 문장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문장들입니다. "코로나 테스트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어. 코로나 테스트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을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은 "Ich denke, mein Corona-Test ist positiv." 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본인들끼리 다 이해해요. 하지만 요거를 쪼끔 정확하게 한번 바꿔 볼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ch wurde durch einen Corona-Schnelltest positiv getestet."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뭐 ich 대신에 어떤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 아니면 사람 이름을 대신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einen Corona-Schnelltest 대신에 durch einen PCR-Test 아니면 durch einen Corona-Selbsttest 요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제 같은 표현으로요. "Ich wurde positiv auf Corona getestet."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아래 "Wer hätte gedacht, dass ich Corona habe?" Wer hätte gedacht.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나 몰랐다 이 얘기예요. 생각도 못 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 Wer hätte gedacht. Wer hätte gedacht. 예. Konjunktive 2를 써서 네. 상상도 못 해 봤다. 그런 표현을 할 때 Wer hätte gedacht. 이런 표현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로나 테스트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 나 코로나 안 걸렸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학생들은 이렇게 말하죠. Ich denke, mein Corona-Test ist negativ. 네,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Ich wurde negativ auf Corona getestet. 이거나 Ich wurde durch einen Corona-Test negativ getestet. 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이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게 맞아요. 정말 다행이다. 아니면 만약에 친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 다행이야. 아 나 그럴 줄 알았어. 야 내가 너 네거티브 나올 줄 알았어. 이런 말을 할 때는요. 그냥 간단하게 Gott sei Dank, ich wusste e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의심이 되는 사람들, 아니면은 코로나 테스트를 받았는데 '난 아무 증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독일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독일어로 어떤 증상을 말할 때 단수는 das Symptom, 복수는 die Symptome. 근데 여기서 이제 가운데 P, 영어로 하면 P고 독일어로 하면 페, 알파벳 페가 보이잖아요. 이 페는요, 먹는 발음이에요. 이렇게 세게 발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형용사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라는 뜻으로 증상이란 단어를 꼭 쓰지 않더라도 나 코로나 걸린 것 같아. 약간 좀 의심이 될 때는 Ich vermute, dass ich Corona habe. vermute라는 vermuten 원형인데요. 동사는 뭔가를 추측해 볼 때 내가 의심을 해 본다면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vermuten이란 동사 대신에 der Verdacht, habe den Verdacht라는 말씀을 쓰셔서 표현하셔도 돼요. Ich habe den Verdacht, dass ich Corona habe.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내가 뭐 기침을 한다거나 요새 또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저도 인제 가끔 가다가 재채기 하거나 그럴 때 있거든요. 목이 좀 칼칼해지고 눈도 좀 아프고. 그럴 때는 이제 '난 증상이 없는데 ich bin symptomfrei.' 아니면 코로나 테스트를 받았는데 양성으로 나왔는데도 '나는 무증상이야.' 그럴 때는 Ich bin symptomfrei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학진자라는 말을 나타낸 이제 고유 명사는 없고요. 대신에 인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뭐 홈스쿨링, 홈오피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살이 찐 거, 그 찐 살을 락다운 슈백 아니면 코로나 킬로스라고 말해요. 나 코로나 때문에 살이 많이 쪘어." 이건 그럼 독일어로 어떻게 말을 할까요? 락다운 기간 동안 살이 좀 쪘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찐 살들을 이제는 좀 빼고 싶다. Ich möchte meinen Lockdown-Speck loswerden.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찐 살을 다시 빼느라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이걸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을 해버리면 좀 말이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독일 정서로 바꾸자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찐 살, 그 킬로스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 투쟁을 벌이고 있다. 캠펜 계획에는 모모에 대항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코로나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 독일에서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요. 이제 통계를 내야 했었죠. 잠시 독일 그때 작년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사람들이 초반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병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거 원래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그랬다고라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멀게 느껴졌던 거예요. 독일 사람 생각에서는. 근데 좀 아니랬죠.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면서 병이 전파될 거라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은 사실은 독일 주변의 국가에 비해서 종합병원이나 그 병원 수가 굉장히 많은 국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시스템이 유럽에선 그래도 이제 잘 돼 있다라고 유럽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약간 좀 방심까지는 아니고 그냥 큰 걱정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중국에서 일어났대. 안 됐다. 설마 이게 우리한테까지 오겠어? 이 생각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음, Die 7-Tage Incidenz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일주일 동안 총 난 확진자 수의 이제 신규 확진자 수의 통계를 내는 건데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제 정보를 어떻게 발령할 건지, 어디는 문을 열고 뭐 학생들이 학교를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좀 어, 규정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주마다 좀 다르고요.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함부르크 주에서 함부르크는 이제 독일에는 16개 연방주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도시 한 개가 또 연방주가 되는 게 두 개가 있죠. 함부르크하고 브레멘. 근데 이제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규칙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단계가 1단계부터 이제 5단계 이제 또 거기다 이제 추가로 이제 마지막 또 다른 6단계가 있긴 한데 네. 인제 여기서 이 통계표에서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요. 뭐 그러면 뭐 유럽에서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데 뭐 하루에 50 명, 100명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나오느냐. 예. 그 통계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네. 여기서 인제 좀 우리나라하고 좀 문화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인제 3월 달에는요. 학교, 유치원, 그다음에 미용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아니 미용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미용실을 또 못 가게 하고 다른 데는 문을 열게 하고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뭐 이건 뭐 이 나라 문화니까요. 네, 여러분 동영상이 공부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좀 아직 유튜브 처음이라 좀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계속해서 공부를 원하시면요. 그 다음 이야기 두 번째 얘기가 또 올라오거든요. 네, 그거 클릭하고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